며칠째 올릴 듯 내릴 듯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는 비트코인입니다. CPI 및 PPI와 같은 각종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반등을 실패하며 시장의 매수 심리 또한 점점 무너져가고 있죠. 그럼 모두가 걱정하는 시즌 종료로 현재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가격 조정은 언제나 큰 기회였고 역사적으로 신흥 부자들은 이런 큰 공포와 위기 속에서 탄생하는 법이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곧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두남입니다. 지난 영상 업로드 이후에 아직까지도 저점 갱신도 딱히 없었고 그렇다고 큰 반등도 나오지 않았죠. 그냥 이 구간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이 다음 방향이 정해지면 변동성이 이제는 크게 나올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크게 나온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위로냐 혹은 아래로냐 어디로 나올 건지가 중요하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았다. 물론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 근처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오긴 했었지만 보통 이 진짜 바닥에서 나오는 그러한 움직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여기 76점 오케이죠. 여기가 저점인데 저는 이 구간을 한 번 더 이탈하는 저점 갱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하락을 보는 근거들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이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현재 시장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이렇게 두 가지 시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유무를 빼면 이 두 개 시장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선물과 현물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가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현물 시장은 매수 그리고 매도 이렇게 두 가지 거래만이 존재해요. 매수는 말 그대로 현재 가격에 코인을 구매하는 것, 매도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에 판매하는 것. 자, 그렇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공매수,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현재 가격에 구매하는 것, 공매도,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현재 가격에 판매하는 것. 자, 여기까지는 현물 시장이랑 선물 시장이랑 별 다를 게 없죠. 자, 근데 뭐가 다르냐? 포지션을 종료할 때 차이가 생깁니다. 현물의 경우 매수를 하면 포지션이 생기고 매도를 하면은 그 즉시 포지션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만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공매수와 공매도 각각 오픈하면은 포지션이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만 있는 이 공매도 포지션은 오픈한 순간으로부터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포지션인 거죠. 자, 이게 숏 포지션의 수익 구조인데 제가 이 설명을 왜 하고 있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 보통 세력들이 현물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높은 가격에서 차익 실현을 하겠죠. 자, 그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현물을 전부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원하는 가격까지 이렇게 열심히 돈을 쓰면서 시장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다시 떨어뜨릴 거라면 도대체 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격 방어를 하지 않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원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시장에 관심이 없는 시기, 보통 크립토 윈터라고 하죠. 자, 저는 그 구간을 이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시장에 관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한 상태고요. 그 시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현물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 시기에 매집한 거를 이렇게 돈을 써서 시장 가격을 올려놓고 이런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것.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실 텐데 자, 이렇게 세력들이 단순한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목표치만큼 매집이 끝나면 세력들은 별개로 선물 시장에 가서 공매수 포지션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장 가격을 올리는 데에는 당연히 매수를 통해서 올려야 해요. 그것도 시장가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 공매수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서 잡는 이유가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입니다. 이게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가격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용한 세력들의 레버리지 활용 방법인데 이렇게 해야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선물 시장에서 잡은 이 공매수 포지션으로 인해서 맨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피레침이라고 부르는 이런 윗꼬리 혹은 아랫꼬리 이런 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나오냐? 윗꼬리가 나온다는 것은 즉 현재 상승이겠죠. 이 상승을 주도한 공매수 세력들이 공매수 포지션을 종료한다. 자, 공매수를 종료하면 뭐라고 했죠? 매도 물량이 됩니다. 이 공매수 포지션을 종료하는 순간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는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양의 캔들이 나온다. 자, 우리는 이거를 보고
보고 세력들이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했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아랫꼬리가 달릴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원하는 가격에서 본인들이 매도를 하기 전에 반대로 공매도 포지션을 오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물 물량을 이런 데서 시장가로 내다 팔기 시작해요. 그럼 얘네들이 파니까 가격 하락이 가속이 붙을 거고, 또 이렇게 나오는 가격 하락은 시장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장에서 반대 포지션, 즉 공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다른 규모가 작은 세력이겠죠. 얘네들이 손절을 한다든지 롱을 치고 있는 개미들 또한 같이 손절이 나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이 가속이 붙기 시작해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시장 가격에 이렇게 큰 변화가 단시간에 생기게 되고, 이 하락을 처음에 주도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이 공매도 포지션을 익절하는 순간 이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는 매수로 반영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아랫꼬리를 만들고 큰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아랫꼬리 이런 데서도 발생했고 이런 데서도 발생했고 이렇게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이런 모양을 가짜로 연출시키면서 여기가 바닥이 다 나온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지만, 진짜 세력들이 진짜 탈출할 때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거래량인데, 단시간에 많은 물량이 공매도에서 시장에 매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단시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이날만 보더라도 평소 거래량과는 확연히 다른 거래량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즉 이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마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익절하고 탈출했다는 것은 더 이상은 큰 하락이 나오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시장 원리를 좀 깊게 설명을 드렸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이 설명을 굳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 76.5K 여기가 바닥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주도하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아직 익절한 그런 흔적이 이 시장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한 구간이 있는데, 여기보다 이미 더 저점을 낮추는 그런 움직임이 한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바닥이 아니었으며, 여기서조차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저점 갱신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아주 보수적으로 할 생각이며, 그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격 예측이에요. 이 가격은 시장의 전 고점이었던 73.7K 정도 가격이 되며, 혹은 큰 상승이 시작이 되었던 이 자리 66.7K, 자, 이 자리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자, 엘리어트 파동으로 예측을 해보더라도 하락이 이렇게 크게 A파 그리고 B파, C파가 나오는 중이라고 한다면, 피보나치를 그어서 봤을 때 1대1 자리는 대략 63.7K, 이런 가격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그어지고 있는 추세선이 하나 있어요. 이날 12월 6일날 나왔던 이 큰 하락, 여기 저점부터 2월 28일날 나왔던 78K 저점, 그리고 3월 11일날 나왔던 이 76.5 현재 저점이죠. 이 저점이 모두 이어지는 이런 추세선이 그어지는데, 자, 보통 이런 추세선들은 만약에 다시 한번 하단에 닿더라도 지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체크하고 있는 많은 참여자들을 손절시키기 위해 이런 유동성을 수입한다고 하죠. 깨트리고 나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추세선이 반드시 한 번은 이탈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추세선 이탈되는 순간 가격이 대략 75 근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종합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금액대가 나오지만 이 네 가지 금액대 중 어디에 먼저 어디까지 갈지 뭐 알 수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근데도 나는 저점 갱신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거라고 보고 있다면, 현재 바닥인 76.5 이 가격을 이탈하는 그 순간부터 분할 매수, 어디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63K 이런 근처까지 분할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8만 달러가 넘는 현재 가격에서 굳이 급하게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격 예측을 해드렸고, 시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하락이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완전히 하락장으로 꺾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숏을 오픈해서 하락을 다 발라먹겠다라는 생각 대신에 제가 원하는 좋은 자리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입하는 자리 혹은 제 관점이 변화되는 게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